자, 오늘은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공부할 겁니다.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넓이일 때 받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짜리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가하는데 10N의 힘을 가했을 때하고 가로 세로 1m짜리,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20N의 힘을 가한 것이 어느 쪽이 압력이 크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1m 제곱당 가로 세로 1m 곱하기 1m니까요 1m 제곱당 10N의 힘이 가해졌을 때와 얘도 가로 세로 1m니까요 곱하면요 가로 세로 1m 제곱당 20N의 힘이 가해졌을 때 압력은 이쪽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1m 제곱의 면적에 똑같은 면적당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느냐,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압력, 이렇게 얘기한다. 다시 봅시다. 압력은요, 힘을 받는 면적분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접촉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압력은요, 똑같은 면의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힘이 커지면요, 압력도 커져요. 왜냐면 분자가 커지면요, 전체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면의 넓이가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거예요. 면의 넓이가 커지면요, 압력은 작아져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접촉 면적이 같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여기는 하나의 힘으로 누르고 여기는 두 개의 힘으로 누른다면 힘의 크기가 커지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못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기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요. 자, B란 놈은요, 못을 똑같이 놓고요, 돌멩이 3개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가 더 아플까요? 자, 면적은 같습니다. 똑같은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 이쪽이 커지니까요, 압력이 이쪽이 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일 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세다. 똑같은 삼각 플라스크에 한쪽은 물을 적게 넣고요, 한쪽은 물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면적은 같죠. 그런데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이쪽이 큽니다. 물을 많이 넣은 쪽이 커요. 그럼 압력이 이쪽이 크게 됩니다. 다시 면적은 같은데요, 힘이 B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압력은 B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압력 크기 비교. 가와 나는 똑같은 무게의 벽돌이에요. 반면에 다는 벽돌 2개를 쌓아놨네요. 가하고 나를 비교해 봅시다. 일단 둘의 질량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가는 요만큼 면적을 누르는 거고요, 나는 요만큼 면적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접촉 면적이 작은 쪽이 압력이 더 커지게 돼요. 다시 봅시다. 압력은요,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가 같기 때문에 힘이 일정해요. 그런데 가보다 나가 면적이 더 커요. 면적이 커지니까 전체 압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은 가가 더 크게 돼요. 자, 이번에는 나와 다를 비교해 봅시다. 얘네들은 동일한 면적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 면적은 같습니다. 반면에 나보다 다가 질량이 더 커요. 질량이 더 크니까 압력이 크다.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나와 다는요, 면적이 같아요. 그런데 힘이 더 큰 쪽이 압력이 더 큽니다. 나와 다는 접촉 면적은 같아요. 하지만 다가 더 무게가 크기 때문에 더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쪽이 압력이 더 크다. 기억해 놓으세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접촉하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크다. 봅시다. 똑같은 삼각 플라스크인데요.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 뜻은요,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 둘의 무게가 같다는 뜻입니다. 힘이 일정해요. 그런데 A쪽은요, 접촉하는 면적이 넓고요, B쪽은 적어. 그러면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근데 접촉 면적이 B쪽이 작아요. B쪽이 접촉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은요, B쪽이 더 크게 된다. 다시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커지게 된다. 압력이 커지게 된다. 기억해주세요. 다시, 자, 누가 더 아플까요? 똑같은 무게를 올려놨는데요. 얘는 접촉 면적이 이만큼이고요. 얘는 못을 거꾸로 세워놨으니까 접촉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아플 거예요. 다시 압력은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힘이 일정할 때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진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체의 압력, 다른 말로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할 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기체의 압력, 다른 말로 기압이라고 한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풍선 안쪽 벽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기체 입자가 풍선 안쪽 벽에 충돌하면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을 풍선 안의 입자가 충돌하면서 힘이 같아질 때까지 풍선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이 같아졌을 때 풍선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수조에다가 물을 넣고요.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손을 넣어봐요. 그러면요, 비닐 장갑이 사방에서 쪼그라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대기권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서 자, 모든 방향에서 나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나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일 자네의 아리따운 얼굴이 있는데 위에서만 이렇게 누른다면요, 이렇게 찌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요,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힘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이 모양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요, 모든 방향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얘를 온도를 높여주면요, 기체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을 더 세게 때려요. 그러면 내부의 압력이 커집니다. 자, 외부의 힘, 기압은 일정한데요.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풍선을 자꾸 때리니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외부의 힘과 내부의 힘이 같아질 때까지, 다른 말로 외부의 기압과 내부의 기압이 같아질 때, 서로 기압이 같아질 때 모양이 유지되는 겁니다.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입자 개수가 많으면 압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풍선이 있는데요, 하나는 입자가 2개 들어있고요, 하나는 입자가 3개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벽을 충돌하는 횟수가 이쪽이 커지면서 이쪽 풍선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압이 높아진다.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압이 높아진다. 용기의 부피 작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입자 개수, 온도가 일정할 때 용기의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입자가 2개 들어있는데 벽이 이만큼 큰 거예요, 공간이. 근데 입자 개수는 똑같이 2개인데요. 이번엔 공간이 작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큰 쪽은요, 한 번 충돌할 동안 공간이 작은 쪽은요, 2번, 3번 충돌하면서 기압이 더 커져요.
다음,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입자 개수,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다시 봅시다. 요만한 풍선이 있고요. 요만한 풍선이 있는데 얘는 10도씨고요. 얘는 20도씨예요. 이쪽에 온도가 높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가 벽에 한 번 충돌할 동안 뜨거워진 쪽은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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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벽을 계속 쳐나가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벽을 충돌하는 횟수가 커지면서 기압, 압력이요. 점점점 커지게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을 때의 변화.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요. 풍선 속에 입자 개수가 증가합니다. 기체의 입자 개수가 증가하게 돼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미는 힘보다 안쪽에서 미는 힘이 커지면서 점점점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밖에서 가해지는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질 때 이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정리하면요. 입자를 증가시키면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마구마구 벽을 때려요.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왜요? 안에 압력이 증가해서 그래요. 압력이 증가해서. 입자의 운동 속도.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입자의 운동 속도는요. 무엇에만 비례한다고요? 이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온도. 온도만이 입자의 운동 속도를 결정한다. 잘 기억해 놓고요.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는 예, 안전매트. 안전매트에 공기를 넣으면 압력이 커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자, 매트에 공기가 없다고 하면요. 사람이 떨어지면요. 바로 땅바닥에 부딪히겠죠? 매트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요 안에서 입자들이 미친 듯이 운동하면서 벽을 마구마구 때리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떨어져도요. 쿠션 효과를 일으키면서 충격을 줄여주게 됩니다. 공기주머니에 배기가스를 넣어 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혈압계, 팔에 두른 혈압계의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채워주면서 팔에 힘을 가하면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무거운 자동차라고 하더라도요. 공기주머니에 점점점 공기를 채워나가면요. 공기 입자들이 벽을 때리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하고요. 자동차처럼 무거운 물체도 들어올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혈관에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혈관 내부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계로 이렇게 팔을 감싸요. 그러면서 기체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이 못 흘러요. 자, 그러다가 기체를 점점점 빼가면요. 어느 순간 혈액이 흐르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때 압력을 잰 게 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계도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것이다. 다음, 고무풍선의 모양이 둥근 까닭.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고무풍선의 안쪽 벽에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고무풍선의 입자들이 한쪽 방향에 충돌하면요. 한쪽만 이렇게 커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든 방향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고무풍선이 동그랗게 유지되는 겁니다. 대기압,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 지표에서 받는 대기압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1기압으로 얘기합니다. 이건요.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 둘레를 이렇게 기체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를 지구가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내가 서 있으면요. 커다란 공기 기둥이 나를 누르는 형태가 돼요. 이 공기 기둥의 무게가 바로 기압입니다. 대기의 압력. 현재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기압을 1기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아봅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 운동 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는 입자의 운동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입니다. 따라서 온도가요, 낮으면요, 입자의 운동 속도는요, 느려지고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커집니다. 기억해 놓고요. 이때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고요. 압력이 작으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면 압력이 증가되면서 꽉꽉 눌러지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증가되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되고 기체 입자의 충돌 흡수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움직임이지만 공간이 넓을 때는 한 번 충돌할 걸 공간이 작아지면 두 번, 세 번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외부 압력이 증가되면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감소됩니다. 그러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되고요.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내부 압력 증가가 일어난다.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요, 외부의 힘이 작아지니까 점점점 밀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감소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되고요.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되면서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이 감소됩니다. 내부 압력이 감소된다. 자, 피스톤이 있으면요, 얘가 1이라는 힘으로 밀고 있으면 외부도 1이라는 힘으로 밀고 있을 때 이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외부에 2배의 힘이 가해진다, 2라는 힘으로 누르면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1이라는 힘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되면서 부피가 작아져요. 부피가 작아지면 외부에서 2라는 힘이었었는데 충돌을 2배로 하면서 안에서도 2라는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같아질 때 이렇게 부피가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는 기압이 1기압이었는데 이번에는 2기압으로 기압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증가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줄어든다. 부피가 감소되고요. 그러면 공간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 아까는 1이란 힘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힘이 뾰로롱 하고 사라진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아까는 1과 1의 힘으로 평형을 유지하던 게 이번에는 내부가 1이고 외부가 2분의 1이니까 안쪽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의 힘도 2분의 1 되고 외부의 힘도 2분의 1 됐을 때 평형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팽창한 상태로 머물러요. 그러면 내부 기압은 처음에 1기압이었는데 이제 2분의 1기압으로 기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면 외부에 누르는 힘이 1이었다가 2분의 1이 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을 때까지 내부 압력이 감소되게 된다.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기억해 두세요.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봅시다. 압력과 부피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하고요. 이 값이 일정하니까요. PV 값이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P 처음 압력과 V 처음 부피를 곱한 값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P1, V1은 P2, V2다. 자, 이게 왜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가 보일의 법칙입니다. 암기해두세요. 자, 봅시다. 지금 1기압일 때 4V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PV 값은 4PV죠. 자, 기압이 2기압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곱한 값은 어떻죠? 그렇죠. 4VP, 4PV 이렇게 되네요. 다음 4기압으로 높아졌어요. 그럼 부피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4P 곱하기 V니까요. 4PV. 그래서 항상 PV 값이 어떻죠? 그렇죠. 같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게 된다. 다음 여기를 P1, 여기를 V1, 여기를 P2, 여기를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럼 P1, V1은 4VP, P2, V2도 4VP. 서로 어떻죠? 같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보일의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 P1, V1은 P2, V2와 같다. 압력과 부피는 일정하다.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만 성립합니다. 자, 다시 압력과 부피 관계입니다. P 압력과 4V라는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 둘의 곱은 4VP가 됩니다. 다음 2P일 때 2V가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2배 되면요. 부피는 2분의 1이 되면서 PV 값이요. 4PV 같게 됩니다. 서로. 만일 압력을 4P로 높이면요. 부피는 4분의 1 돼요. 이건 곱하기 4배가 됐는데 얘는 4분의 1배가 된 거지. 그러면 둘을 곱한 값이 역시 4PV입니다. 이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자, 가하고 나하고 다를 보면요. 다 쪽이 압력이 큽니다. 외부 압력이 크고요. 기체 압력도 크고요. 입자 충돌에서도 커요. 그런데 입자의 운동 속도,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질량은 가나다가 같습니다. 그런데 부피는요. 가가 더 크죠? 그 다음 나, 다, 입자 사이 거리도 가가 제일 큽니다. 다시 봅시다. 가, 나, 다가 있는데요. 가는 4V 4칸이고요. 나는 2V 2칸이고요. 다는 V 1칸입니다. 이때 압력이 1기압이고요. 여기 2기압, 3기압으로 합시다. 그러면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 4개예요. 입자의 개수가 4개, 입자의 개수 4개, 입자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는 같다. 그치? 그 다음 입자의 크기도 변함이 없다. 입자의 개수도 같고 크기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량도 같다. 그 다음에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서로 같습니다. 온도가 같기 때문에 운동 속도도 같아요. 이 상태에서 외부 압력이요. 압력이 1, 2, 3으로 증가하면서 외부 압력은 가나다 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기체의 압력도 같이 증가해요. 공간이 작아지니까 안에서 충돌의 수가 증가하면서 내부 압력도 1, 2, 3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피스톤은 기억하세요. 자, 피스톤이 멈춰있다는 뜻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졌을 때 멈춰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가 1기압이면 이 피스톤 내부 압력도 1기압이고요. 외부가 2기압이면요. 피스톤 내부 압력도 2기압이고요. 외부 기압이 3기압이면 피스톤 내부 압력도 3기압이 됐기 때문에 둘이 힘의 균형이 맞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 압력이 커지면요. 1에서 2, 3으로 이렇게 커지면요. 내부 압력도 1, 2, 3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부 압력은 다 쪽이 크고요. 내부 기체 압력도 다 쪽이 큽니다. 당연히 충돌의 수도 더 다 쪽이 많다는 뜻이에요. 다음 부피는 가가 더 크네요. 그죠? 가가 부피가 더 크다. 부피가 크니까 입자 사이 거리도 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온도가 일정할 때 외부 압력에 따른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 보자.
외부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 기압도 1기압에서 2기압으로 2배가 되면서 자, 요 피스톤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너하고 너 친구가 서로 미는 거야. 그런데 힘이 똑같아서 멈춰 있는 거지. 너가 1이라는 힘을 밀고 여친도 1이라는 힘을 밀면요. 서로 힘이 똑같기 때문에 멈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너가 2라는 힘으로 밀면요. 여친이 이렇게 밀려나요. 왜냐면 1이라는 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요. 자, 여친이 밀려가다가 똑같이 2라는 힘으로 맞춰지면요. 이렇게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기압이 1기압에서 2기압이 되면요. 안쪽이 1기압일 때 평행을 유지하다가 얘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안쪽 충돌 횟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2기압이 됐을 때 역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질 때 피스톤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외부 압력이 증가할 때, 즉 추의 개수가 증가할 때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만일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요. 1기압, 1기압이었는데 이번에는 2분의 1기압이 돼요. 그러면 안쪽에서 이번에 밀고 갑니다. 2분의 1기압이 될 때까지. 그래서 둘 다 2분의 1기압이 됐을 때 피스톤이 멈춰요.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요. 다른 말로 추의 개수가 감소하면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다시 정리하자. 외부의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요. 감소합니다.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요. 기체의 부피는 커집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기억해 주세요. 대기압의 변화.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중력에 의해 공기의 밀도는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다. 그럼 밀도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똑같은 부피에 얘는 입자가 4개 들어가 있고 얘는 1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요. 부피는 같습니다. 자, 질량이요. A쪽하고 B쪽하고 어느 쪽이 크죠? 그렇죠? A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요. 밀도는 크다. 밀집된 정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부피일 때요. 어느 건 입자가 큰 게 들어있고 질량이 큰 게 어느 건 입자가 작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입자 개수는 같은데요. 질량이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입자가 들어있는 쪽이 밀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밀도의 개념은요. 밀집된 정도다. 얼만큼 입자가 더 많이 들어있느냐 또는 입자의 질량이 얼만큼 큰가. 어떨 때? 똑같은 부피일 때. 반드시 똑같은 부피일 때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밀도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쌤하고 너하고 있는데 자, 머리의 밀도를 재고 싶대요. 근데 머리 크기가 틀리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똑같이 잘라요. 부피를 똑같이 잘라. 너 머리도 선생님 머리도 부피를 똑같이 잘라. 그 다음에 양팔적으로 올려놔. 그러면 이쪽은 쌤의 머리 부피 똑같고요. 이건 너의 머리. 쌤의 머리와 너의 머리를 같이 양팔제로 올려놨더니 쌤의 머리 쪽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죠? 그렇죠. 쌤의 머리가 더 질량이 큰 겁니다. 그러면 자, 쌤 쪽이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일 때, 부피는 같을 때 질량이 큰 쪽이 밀도가 어떻다? 그렇다. 크다. 자, 다시 부피는 서로 어떻다고요? 같을 때, 똑같은 부피를 잘랐을 때 질량이 자, 쌤 쪽이 크다. 그러면 쌤이 밀도가 큰 거다. 돌머리다. 또는 너는 머리가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도를 비교할 때는 뭘 맞춰준다? 그렇죠. 부피를 맞춰주고 질량이 클 쪽이 밀도가 크다. 또는 자, 똑같은 질량일 때요. 얘가 만약 일정하면요.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서 대기압의 변화는요.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중력에 의해
공기의 밀도가 커지면서 자, 대기압이 크다. 자,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의 중력이 지표 부근에서는 큽니다. 그래서 지표 부근에는 공기 입자들이 많아요.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성글게 배치가 됩니다. 그럼요, 밀도는요, 입자가 많을수록, 똑같은 부피의 입자가 많을수록 밀도가 커요. 그래서 지표 부근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표 부근이 밀도가 커서 기압이 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으니까 기압이 낮아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져서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아진다. 자, 다르게 이해해 봅시다. 지구가 있으면요,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으면요, 나는 요만큼 크기의 공기 기둥에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돼요. 근데 위로 주르르 올라가면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요, 요만큼 공기 기둥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요, 커다란 공기 기둥에 눌리기 때문에 기압이 높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누르는 공기 기둥의 높이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럼 풍선 입자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은 세게 누르니까 부피가 작은 거고요. 위로 갈수록 기압이 작아집니다. 아래쪽에서는 10이라는 힘으로 눌렀는데 바깥쪽에서, 즉 대기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주변의 기압이 작아져요. 그러면 외부의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어떻다고요? 그렇죠. 기압이 낮아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풍선이 점점점 커진다. 외부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풍선은 팽창하게 됩니다.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작아져서 과자 봉지나 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다시 봅시다. 자, 지표면이 있으면요, 대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은 요만큼의 대기가 누르는 거고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요만큼의 대기가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을수록, 지표 부근에 있을수록 기압은 어떻다고요? 높다고요. 그래서 풍선이 작아요. 위로 올라가면 주변 기압이 작아지니까요, 풍선이 점점점 커지는 거다. 과자 봉지도 마찬가지다.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작아져서 공기의 부피가 증가한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수심이 깊을수록 물이 이만큼 눌러요. 수심이 얕으면 물이 이만큼밖에 안 누릅니다. 그러면 깊은 곳에서는요, 이렇게 깊이가 요만하다가 얕은 곳으로 올라오면요,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져요. 아까 이만큼 힘으로 눌렀는데 이번엔 힘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공기반이 커집니다.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지게 돼요.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는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고요. 감압 용기입니다. 감압 용기에 과자 봉지를 넣고 감압 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감압이란 뜻은요, 압력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과자 봉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용기 내 압력이 1기압입니다. 그러면 과자 봉지도 1기압으로 서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용기에서 공기를 뾰로롱 하고 빼내요. 그러면 기압이 2분의 1 기압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안쪽은 1기압이고 바깥쪽이 2분의 1기압이니까 안쪽이 힘이 더 세요. 그러면 봉지가 이렇게 밀고 갑니다. 팽팽해지면서. 자, 그래서 팽팽해진다. 용기 속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자, 과자 봉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태가 되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자, 이렇게 공기가 쌓여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공기가 많이 누르니까 기압이 높은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작아지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기압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변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귀에 보면요, 고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요. 내부 압력은 고막의 안쪽, 우리 몸 안쪽의 압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 압력이 줄어든 거예요. 얘가 줄어드니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그럼 고막이 이렇게 밀려 나가요. 그러면서 귀가 먹먹해지는 겁니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찌그러진다. 자, 착륙하면요. 더 기압이 높은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페트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변 기압이 더 세지니까 쪼르륵 하고 쪼그러드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우리 가스통을 이렇게 보면요. 가스를 집어넣으면서 압력을 막 가해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액체로 만들어버린 거고요. 자동차 에어백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면서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자전거 공기 펌프를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커져서 타이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사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사기를 누르면요. 안에 압력이 커지면서 공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샴푸통의 꼭지 부분을 누르면 내용물이 흘러나온다. 다 똑같은 원리예요.